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스타일 창업연구소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창업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한번 모셔놨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보차 대표님이시죠? 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티 브랜드 보차를 운영하고 있는 심준보입니다. 네, 중국 티 브랜드요? 네. 아, 중국 티 브랜드 보차라는 브랜드로 창업하셨고, 네. 어떻게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래 2000년서부터 한 10년 동안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요. 네네. 2011년도에 이제 북경대 MBA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가게 되면은 이제 중국 차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워낙에 커피 위주로만 돼 있고, 차가 이제 발전을 못했고, 약간 좀 태동을 하고 있다는 네네. 어떤 그 정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뭐 사업이라기보다 그냥 일단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 중국인 친구가 한 10여 년 동안 자기가 직접 그 산지에 가서 차를 이제 구해와서 파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북경이 아니라 저쪽 그 남쪽에 그 절강성의 그 샤오싱이라는 데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그 가게에 가서 마셨더니만 제가 북경에서 마셨던 일반적인 중국차 맛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일단 맛이 깔끔하고, 정말 놀랬던 것은 차에서 단맛이 납니다. 약간 되게 달콤한 터치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서, 도대체 너희 차는 왜 다르냐라고 네.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직접 산지를 가서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봐서 기본적으로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적인 것을 가미 안 한 정말 자연 순수한 그대로의 어떤 차를 자기가 구해와서 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걸 좀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상 그것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소싱의 문제인데, 저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차를 구해서 팔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제 한국 경제라든지 이쪽 그 인구 구조가 이제 노령화되면서 차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전에 이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하셨다가 네. 공부하러 가셨다가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차가 좋은 거는 절반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운남성을 비롯해가지고 복건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또 도자기를 보려고 치면은 그 강서성을 가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경덕진을 간다든지, 뭐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차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몸에서 카페인을 안 받아서 커피를 잘 안 마시고 네네. 보통 차를 좀 즐겨 마시려고 네네. 하는데, 흔히들 차 하면 뭐 몸에 좋거나 좀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해서 마시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차에서 단맛이 난다고 했는데 네네. 진짜 마셔보니까 달더라고요. 네, 이 차의 달콤함이라 함은 당분과 다릅니다. 그건 이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당분만큼 그게 강하진 않지만은 어떤 절묘하게 그 혀끝에 이제 터치감처럼 이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수천 년간 차는 기호식품으로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물이 원래는 나물을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기호식품으로 마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달콤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찻잎을 우렸더니만 달콤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이제 기호식품으로 이제 마셔왔던 것이고, 많은 분들이 차가 달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 질문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 한국 분들이 차를 접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녹차 티백 아닙니까? 네, 맞아요. 녹차 티백에 있는 그 찻잎은 좀 나중에 딴 잎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격이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맛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서도 녹차 중에서도 우전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딴 찻잎으로 한 이쪽은 가격도 일단 비싸고 단맛이 납니다. 근데 우전까지 드실 만한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일본을 보시면 일본에서 가장 비싼 차는 옥노차입니다. 옥노차는 한국의 우전보다도 더 달콤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햇볕을 막아줘요. 그러면은 테아닌이라고 하는 게 달콤한 아미노산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가장 비싸고 네네네네. 가장 달콤합니다. 네. 중국에 맨 처음 가시는 한국 분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중국의 다구들 보시면은 찻주전자가 주먹만 해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 보시면은 찻주전자가
큼직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네.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달콤한 맛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달콤한 맛은 작고 짧게 우려야지 맛을 찾아요. 그래서 적당한 맛이 됐을 때 찬물을 빼내서 다시 나눠 마시는 게 중국 차 문화가 되겠고, 유럽은 1600년대 중국 찻잎과 그 당시 카리브에서 설탕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럽 왕실에서 어떻게 마셨냐면 큼지막한 찻주연자에다가 찻잎을 넣고선 오랫동안 우려요. 네. 그러면은 향은 되게 강해지지만 맛은 쓰고 떨궈집니다. 거기에 이제 설탕을 타서 마시는 게 바로 유럽 티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보차는 맛이 달콤한데 우리 집에 있는 차는 달콤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다 이제 유럽 티를 갖고 계신 거고요. 설탕 다 드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설탕이 몸에 나쁘다기보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 나쁘다면서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 티 쪽은 어떻게 보면 맛이 사라진 상황이 되겠고, 네. 그러니까 향 얘기밖에 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뭐 굳이 뭐 특별히 맛이 달달한 얘기 별로 안 하게 됩니다. 없죠. 네. 네. 게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차들 일부 같은 경우는 잔맛이 납니다. 보통 이제 농약이라든지 뭐 제초제라든지 화학비료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 잔맛이 나는데 이 잔맛이 나오게 되면은 아미노산의 달콤한 터치감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맛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맛 얘기를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저 남도에 가시면은 한국 녹차 산지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쪽에서는 고급 녹차를 드실 때 거기서야 이제 맛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차의 맛이 달콤하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주도에 가면 녹차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녹차밭에서 시음할 때가 있어요. 네네. 설명해주고. 네. 그때는 그 한 번 울었을 때 정말 좋은 입으로 해서 그런지 네. 맛이 느껴져. 네. 근데 막상 그것을 티백을 사서 하면 맛이 없어. 네. 그게 이제 만드는 방식과 녹차잎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녹차잎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장 먼저 딴 이파리가 가장 달콤한 태안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먼저 땄다는 얘기 뭐냐면 찻잎파리가 몇 개 없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계속 키우다 보면 이파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싸지고 단맛도 줍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는 결국 단맛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거군요. 그러니까 남도 가시면 우전,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또 어떻게 나누냐면요. 일반적인 다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도 쪽에 가보시면 그 산에 이제 야생 찻잎이 있어요. 두 가지도 맛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원에서 농약은 안 쓰지만 이제 화학 비료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야생 찻잎은 정말 아무것도 안 쓰지 않습니까? 야생 찻잎이 더 달콤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만 야생 찻잎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로 사람들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쌉니다.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네. 대표님이 만든 브랜드 보차와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이차랑 네.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보차는 한국에서 만든 왜냐면 제 이름이 심준보이기 때문에 보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차는 보이차를 포함합니다. 저희가 파는 차에서 원 오브 댐이 바로 보이차지 보이차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차라는 브랜드 안에 네. 보이차도 있고 다른 중국의 좋은 네, 그래서 저희는 한 10여 종의 차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중국 차면 다 보이차로만 아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차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이차만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 보이차뿐만 아니고 뭐 백차,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우롱차라고 알고 있는 이제 청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유럽이 유명합니다만 사실 그 발상 자체는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 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차라고 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왠지 불안감이 있는데 네네. 사람이 먹는 거니까 국내에 수입할 때 어떤 안전검사나 다양한 검사들을 혹시 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보따리상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이제 뭐 중국 갈 때는 거기 보면 보따리상들이 막 그 화장품 넣고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들어갈 때는 화장품 들고 가지만 한국에 오실 때는 이런 차들 같은 거 많이 갖고 옵니다. 사실상 이제 어떤 차가 좋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콤한 차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약 같은 것들을 넣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신뢰성인 거고 그것이 바로 건강함의 어떤 증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100% 정식 통관을 하고 있고 정식 통관하면 무조건 한국식약처의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또 잔류농약 검사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 저희의 마케팅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습니다. 보차에서는 농약의 잔맛이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달콤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바로 보차를 대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 보차를 마셔보면 네네. 단맛이 난다고 하면 그 어떤 농약의 잔물이 없는 잔맛이 없다. 잔맛이 없는 네네. 것을 느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떤 식약청이나 수입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안정성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뭐 3년 정도 되셨다고 네. 하셨는데 이런 좋은 나름 프리미엄 차인데 네네. 지금 거래처 중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 정도 되는지 혹시 네네.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방금 프리미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기본적으로 원가가 비쌉니다. 네. 왜냐하면 농약을 안 치게 되면요 산출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산지에서부터 농약을 쳤냐 안 쳤냐로 일단 가격 차이가 한 10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프리미엄 차로 지금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곳은 인터컨티넨탈이랑 그다음에 바니안트리 호텔, 그다음에 뭐 하얏트 워커힐, 그다음에 뭐 엠버서드 호텔, 용산에 오픈한 드래곤시티, 네.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부산 이렇게 특급 호텔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고차로서는 유일합니다. 그러겠네요. 사실 그쪽에 요구 사항이 뭐 너무 간단합니다. 합법적으로 정식 통관했냐? 그다음에 농약 없냐? 네, 그걸 저희가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네네네네.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저희 글로벌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은 네.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아이템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오늘 대표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이런 보차 브랜드를 포함해서 네네. 차를 가지고 창업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저 보차를 이용해서 뭔가 유통을 하거나 창업하고 예, 싶다고 의뢰도 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저희 보차야 뭐 공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공급해드리고요. 요번에 이제 드래곤시티의 페이라고 하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저희 차를 이제 저희 차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차이니스 레스토랑 같은 경우 이제 프리미엄 차 메뉴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국 그 관련된 차이니스 중식당이라고 하죠. 중식당에서 차를 가지고선 뭐 손님한테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보차 브랜드가 기존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가지고선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으로 커피가 이제 주류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티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붙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그 티 메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힘이 안 들은 겁니다. 격식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보차 같은 경우는 뭐 레퍼런스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제대로 된 스토리가 있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티 쪽 메뉴에도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카페 같은 경우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디저트와 티가 과연 궁합이 맞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통 카페에서 이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는 굉장히 궁합이 맞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쓰고 하나는 굉장히 달고 이 차이 자체로서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마실 때 디저트 같이 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상극의 맛이라고 본다면은 티와 이쪽 디저트는 약간 상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티 자체도 원래 좀 달콤한데 약해요. 거기에 디저트가 올라오면 이 약한 달콤한 터치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티의 향은 바로 디저트에 없는 향을 또 서로 간에 보충해주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상생의 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커피와 다른 형태의 디저트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티, 거기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페에서도 티 메뉴를 좀 더 강화하시는 데는 저희 보차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차 문화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굉장히 작지만 네네. 나름 저처럼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고 네네.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항상 커피숍에 가면 네.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차를 찾는 분들한테는 네. 아마 보차가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분 중에 커피숍 창업을 하시는데 새로운 메뉴로 차가 필요하시거나 네네. 또 주변 중에 차이니스 레스토랑 예. 할 때 딱 맞겠죠. 네, 맞습니다. 좀 느끼한 부분들도 차로 좀 후식으로 할 때 너무 네, 좋을 네. 것 같고 또 호텔에서도 찾을 정도면 네. 보차가 점점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차 시장이.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제 건강 문제가 더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건강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약이냐 뭐냐 이렇게 네네네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생활과 관련된 뭐 와인이라든지 뭐 꽃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뭐 그런 도구 뭐 그런 것들과 계속 연결시켜서 지금 컨텐츠를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문화와 관련된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이제 창업 분야이기 때문에 네. 허심탄회하게 3년 정도 창업 이제 애널리스트 예, 하시다가 예, 공부하시다 하셨잖아요. 네. 창업 시장에 특히 이 보차 관련된 창업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비 후배 창업자들이 어떤 차 관련 창업이 아니더라도 네네. 창업의 선배로서 네네. 앞으로 어떤 창업을 하실 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미리 좀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조언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는 기본적으로 문화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문화고 차 문화를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직 성공적이지 못합니다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창업했을 때가 바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오프라인으로 창업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다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매장보다는 유통 쪽으로 하고 네, 계시는 거죠? 지금은 유통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창업 아이템과 창업 분야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차 좋아하는데 한번 마시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으니 네네. 사이트 하단에 보차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한번 남겨드리고 네네. 또 혹시 감사합니다.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따로 대표님과 연락을 해서 호텔이든 차이니스 식당이든 카페든 나 보차 유통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으면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연락해서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